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팩토리 패턴 배웠죠. 어, 그래서 여기 요건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 가지의 종류에 해당하는 그 어떤 클래스의 다형성을 스트래티지 패턴처럼 그 생성자 자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팩토리 메서드 패턴입니다. 이것은 스프링에서 사실상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 쓰진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스프링으로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여러 클래스의 베리에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스코프를 싱글턴 패턴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스코프로 우리가 주고 이것을 생성하는 생성자의 뭔가 이런 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생성할 때 초기에 생성할 때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생성하게 한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팩토리 메서드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는 실제 스프링 예제를 가지고서 나중에 설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게 스프링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기능이에요. 이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간섭하는 용도로 씁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처음 고안할 때에는 저런 기능들까지 추가될지는 몰랐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어떤 기능을 만들 때 그 앞에서 저런 일을 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나중에 생기게 돼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든 우리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프록시 패턴이 필요한 경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될 때마다 뭔가 자원을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접근을 하겠죠. 이 인티저 밸런스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만약 갖고 온다라고 하면, 근데 이것이 시작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열고 이것이 이제 디파짓이나 위드로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닫아줘야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짜면 되겠죠. 여기에 시스템 아웃을 제가 걸어서 항상 코드를 짤 때마다 자,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코드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커넥트하고 그 커넥션을 잘 반납하는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반납하는 코드로. 자, 다 쓰고 나서 클로즈 하게끔 모든 여러분들의 이 로직을 이렇게 잘 짜면 되겠죠. 잘 짜면 됩니다. 이렇게 짤 때 이렇게 잘 얻어내고 잘 닫아주고, 예, 그죠? 이렇게 얻어주고 닫아주고. 자, 그런데 이게 요 시작과 끝 부분이 이 비즈니스 로직이 한 수천 개, 수만 개 있다고 볼게요. 그때마다 이 시작부와 끝 부분은 항상 어차피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죠? 이거를 모든 코드에다가 반복적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 중에 코드 하나 잘못 짜서 이게 로직이 if then else가 막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이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이 클로즈라고 하는 걸 안 해주게 되면 우리의 리소스를 잘 반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서버가 자꾸 죽는다든지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의 실수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반복되는 부분을 매번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뭔가 프록시를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 시작과 끝 부분을 우리는 엮어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 우리가 배워본 프록시 패턴이었죠. 이제 프록시 패턴을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new 파일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트랜잭션,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닫는 것을 우리 트랜잭션이라고 할게요. 트랜잭션 프록시 뱅킹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자바. 자, 이렇게 만들어서 트랜잭션 프록시를 처리하는 뱅킹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자, 이 뱅킹은 뭘 임플리멘트 해야 될까요? 임플리멘트 하기를 i뱅킹을 구현을 하고, 이 자체는 실제 리얼 뱅킹을 내가 안고 있어야 되겠죠. 리얼 뱅킹을 안고 있고요. 나는 그 리얼 뱅킹을 내가 생성될 때 가져오고요, 받아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 부분 위치가 지금 이그젠플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치를 또 옮겨줄게요. 이거 만들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자, 이쪽으로 가고. 자, 예,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뱅킹의 구현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록시 패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리얼 객체에 그냥 다 넘겨줄 거예요. 그죠? 자, 리얼 뱅킹에다가 내가 실제 일은 보내되, 그죠? 디파짓으로 보내겠죠. 자, 이게 프록시 패턴이죠. 기억하나요? 지지난주에 했던 건가요? 네. 이게 프록시 패턴이죠. 자, 나는 그냥 포워드 해줄 뿐이에요. 실제 일을 그대로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직접 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는 중간에 간섭하는 일만 할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한번 간섭할 거예요. 자, 여기에 반복적으로 하던 일 있죠. 그죠? 자, 이것들을 매번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프록시 쪽에다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프록시 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그 디파짓된 결과가 있을 텐데요. int balance는, 자, 이렇게 놓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클로즈를 또 해줘야 되죠. 어디 있는 게 구현체인가요?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제 실제 클래스에서는 사라졌고, 트랜잭션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넘겨받은 것을 리턴 해줘야 되겠죠. 리턴 밸런스. 네.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리턴.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메서드에 대해서도 위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포워드를 해주겠죠.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드량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노가다 하고 있고 저기서도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방법이에요. 스프링에서는 이것을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실제 이 객체를 넘나드는 그 경계점의 시작점과 끝점의 할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에스펙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끄집어내서 쉽게 주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힘들게 짜야 돼요. 우리가 자바에서 다이나믹 프록시라든지 CG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으나, 일단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일단
구현된다. 프록시 패턴이 하는 일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 프록시 뱅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 뱅킹 자체가 어떻게 우리는 이제 리턴돼야 될까요? 서브 뱅킹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 우리는 어차피 이 get 인스턴스를 항상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굳이 서버 뱅킹으로 우리는 하지 말고 i 뱅킹으로 하고 여기를 하나의 팩토리 패턴처럼 쓰자는 거예요. 이 get 인스턴스라고 하는 걸. 그러면 i 뱅킹으로 매핑을 해놓고 여기에 new 서버 뱅킹 이렇게 할 게 아니라 new 뭐라고 하면 되죠? 트랜잭션 날 프록시 패턴 뱅킹으로 감산 자기 자신을 리턴하도록 이 로직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이렇게 변경해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버 뱅킹의 get 인스턴스를 할 때는 항상 트랜잭션이 유지되는 그러한 서버 뱅킹을 만들어서 리턴해줘라 라고 하고, 이 뱅킹 부분을 i 뱅킹으로 리턴을 해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뱅킹을 받는 쪽이 굳이 어떤 구현체의 특정 이 뱅킹을 이렇게 디펜던시로 가지게끔 선언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죠. 왜 그러냐면 이 사용자 쪽에서 사용할 메서드는 어차피 디파짓과 위드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구현체로 더 하위 객체로, 그러니까 하위 객체로 이 유연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만드실 때는 가능한 상위 객체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써서 사용자 쪽에서는 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좋죠. 자,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이렇게 프록시 패턴을 적용을 해서 이 서버 뱅킹의 기존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이 트랜잭션 프록시, 이건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지겠죠. 이 커넥트와 클로즈를 모든 메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트랜잭션 프록시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분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됐던 이렇게 실제 코딩으로 직접 뭔가 좀 비생산적이지만 이렇게 했든 어찌됐든 이 책임이 분리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서브 뱅킹을 만든 사람은 서브 뱅킹에 직접 이 비즈니스 로직만을 신경 써야지 저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닫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생산성까지 높여주는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나중에 해줘요. 그거는 스프링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해보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의 디자인 패턴적인 관점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것을 실행을 해서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것이 시작 때와 끝 때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완전히 확실히 닫아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띄웠고요. 자, waiting for 클라이언트가 떠야 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안 뜨네요. 자, 완전히 서버를 다시 내리고 다시, 네, 됐죠? 자,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열리고 닫히고 항상 닫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열고 닫는 이 행위는 누가 합니까? 이 트랜잭션 프록시 뱅킹이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프록시 뱅킹에 의해서 우리의 이 리얼 뱅킹에서 사용될 어떤 기능의 시작점과 끝부분에 우리는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의 값에 의해 가지고 뭔가 다른 후속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밸런스가 만약에 내가 이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값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잔고가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롤백 시키는 그 전에 데이터로 만약에 롤백 시키는 그런 행위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직으로 우리는 디파짓이나 위드로울 때, 디파짓은 상관없겠네요. 그죠? 위드로일 때 여기에 밸런스가 만약에 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트랜잭션을 롤백을 시켜야 된다. 자, 롤백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 되었을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는 복구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롤백 이런 식의 간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간섭은 어떤 이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프록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준수 체계 뭔가의 컴플라이언스를 외부에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 이외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감싸줌으로써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워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록시 패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